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의 프리메이슨과 한국인 후편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 일본 프리메이슨 창립 역사와 대한제국 황태자, 영춘왕, 이연의 출현까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하여 프리메이슨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그란드라치라 그러나요? 그란드라치 설립 경위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관계자들의 서적에서는 설립에 대해 정확한 경과 과정에 대해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후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라찌는 필리핀 그랜드 라찌의 성인하에 만들어집니다. 이는 전후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사회봉사단체, 예를 들어 로터리 클럽이나 라이온스 클럽, 보이스카우트 등과 같이 필리핀의 스폰서를 받고 만들어지고 한국은 일본의 스폰서로 설립되는 그러한 경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일본은 필리핀의 승인을 받아서 필리핀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스폰서를 받고 설립이 되게 됩니다. 이로부터 일본 그란드라찌가 독립하여 설립하기에 이르는데 이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1956년으로 옮겨갑니다. (1956년 12월 26일) 라찌 설립에 관한 가와이의 일기를 보면은 콜 릴레이 씨가 내방하다. 일본 프리메이슨은 독립하여 라찌를 소유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래서 사또 나오다케, 이분은 제2대 3대 참의원 의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가 상담하여 독립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녹풍의 소속의 사또 나오다케도 프리메이슨으로서의 가와이와 행동을 함께 했었다는 것이 엿보입니다. 녹풍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죠. 2월 23일 일기입니다. 사또와 가와이가 회담하였다. 사또 나오다케 내방하다. 프리메이션 일본 라찌를 독립시키려는 릴레이 씨, 에이콘 씨 등의 근거에 대해 협의했다. 이연 회장이 영친한 이은이 이연 회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니키 모씨에게 속임을 당하여 니키 씨를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입회시키고 간동 라찌에 피해를 입히게 하였다는 해괴한 일이 있었다고 보고받았다. 오랫동안 뭐라 그럴까요? 이연에 대해서 다시 언급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연 회장이 니키라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여 니키 씨를 프리메이슨 회원으로 입회시키고 그들이 속한 일본 간동 지역 라찌에 피해를 입히게 하였다는 해괴한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먼저 이러한 진상을 밝히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이게 2월 23일 가와이의 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가와이 일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 영친왕 이연과 일본인 니키 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연이죠. 한일 합방으로 인해 그 당시 일본 제국의 왕족에 속해 있었죠. 부인 이방자 여사, 일본 이름 마사코 씨는 니시모토미야 가게의 왕족 출신으로 이 부부는 패전으로 인하여 1952년 일본적 항적을 상실하고 오랫동안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서
고생을 하였다. 그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점 일본에서는 프리메이슨 럿지가 설립되는 그러한 기관이었습니다. 사진은 왼쪽이 이방자 여사, 그리고 황태자였던 이연, 그리고 어릴 때 이연과 이토 히로부미가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이연이 프리메이슨에 입회했다는 것은 관계자들의 서적을 통해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저는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저도 최근 프리메이슨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찾아봤더니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입니다. 1955년 3월에 설립되는 간동 랍지, 일본 간동 지역 랍지에서 총괄 대표를 이연이 담당하였으며, 총괄 대표를 영친한 이연이 담당하였으며, 이 이연을 도와서 시니어 워든으로 무라야마 다모츠, 주니어 워든으로 아사치 쇼타로가 맡고 있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나타나는 니키 뭐라고 하는 사람은 3월 26일 일기에 니키 박사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니키 히데오 박사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니키 히데오 박사는 의학 박사로서 일본 녹십자를 창설하고 정치계와는 잡지 정계집들을 창간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잡지는 당시 자익계를 폭로하는 그러한 잡지로 알려진 진상에 대하여 우익 쪽의 폭로 잡지, 좌파 쪽에서 우익을 폭로하는 그러한 잡지로서 이 정계집부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키는 1953년 참의원 의원의 선거에 출마를 하지만은 낙선을 하였습니다. 니키 히데오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전력으로서는 세계 대전 중에 세균 실험으로 유명한 중국 731 부대, 중북쪽에 하일빈에 있었던 731 부대, 그 부대의 제11가 결핵반 반장으로서 담당한 니키 히데오가 담당을 하여 그 731 부대에서, 세균 부대에서 결핵과 매독의 인체 실험을 기획 실행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일본 랍지 설립할 당시 이제 1956년 전후해서 56년 3월이 되면은 정계집부 사건이라고 터지는데, 이 관계자들이 체포가 잇따라지고 그도 니키 히데오도 4월 2일에는 체포가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정계집부 사건입니다. 일본 19개, 19개의 회사의 공갈 협박으로 사기를 쳐서 6,435만엔, 당시 거대한 돈이죠. 그것을 공갈 협박 사기로 쳐서 돈을 받아냈다는 것으로 체포가 되어서 3년형을 살게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영친왕과 손을 잡고 일본 랍지 설립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계집부 사건은 일본에서도 자가 우가
그러니까 멀어져서 이적하는 상태, 갈등하는 그런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진은 도쿄 그랜드 라치인데요. 도쿄 타워, 여기 보이는 게 도쿄 타워인데 근처에 있습니다. 이 오른쪽 사진은 내부이고요. 다시 이야기를 1952년 당시 2월 라찌 설립 당시로 되돌려서 영친왕 이응과 니키 히데요, 이 두 사람의 존재가 일본 그랜드 라찌 설립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 그랜드 라찌를 설립할 경우 영친왕 이은이 가장 유력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재 그랜드 마스터 후보로 그가 올라와 있어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니키 히데오가 이에 개입을 하여 무슨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상상을 한다면은 그 당시 항적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은이 일본 항적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국적이 한국적으로 바뀌는 그러한 상태에서 초대 라찌 그랜드 마스터가 된다면 영친왕이 일본으로서는 그다지 바람직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그 유추를 해봅니다.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어서 하여간 가와이를 비롯한 일부 간부들은 이 영친왕 이연의 그랜드 마스터 취임을 저지하려고 그랜드 라찌 설립 자체를 연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가와이 일기 1956년 3월 5일자 일기를 보면은 5시 반 공제에서 프리메이슨 간부들을 초청하여 협의를 했다. 중략. 만찬을 하고 4시간에 걸쳐 이왕 그러니까 일본에서 호칭이죠. 이왕의 그랜드 마스터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왕의 소개로 입학한 니키의 행포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라찌의 독립은 시기상조이므로 그 이유로 다른 해로 연기해야 하며, 라찌 설립은 시기상조이다, 그러한 이유로 다른 해로 연기해야 하며, 두 번째 내용은 이왕에 대한 얘기인데, 이왕의 명예를 중요시하여 자발적으로 마스터 후보 사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특히 니키는 프리메이슨 내부 승진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프리메이슨 마스터로 하여금 탈퇴시키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견을 일치를 보고 10시에 넘어서 10시를 지나서 해산을 했다라고 내용이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3월 6일자 일기가 계속됩니다. 3시에 그랜드마스터 윌리엄 에어컨이 내방했다. 중략. 그도 라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하였으며 적어도 2년 후가 적당하다고 대답했다 라고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사진은 도쿄 타워 근처에 있는 일본 도쿄 그랜드 라찌입니다. 외부와 내부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가와이와 일부 간부들은 이은의 그랜드 마스터 후보 은퇴를 기획하고, 먼저 이은이 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바랄 수가 없다면 그랜드 마스터의 파면권에 의해 제명을 고려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이은과 니키에 대한 강경책을 확인을 하고 당초 그랜드 라치 설립을 제안한 필리핀에도 설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은과 니키 문제는 3월 15일에 와서 일본 측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은과 니키의 은퇴라는 방침으로 결착을 보게 됩니다. 은퇴라는 방침으로 결착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일본 그랜드 대치 설립 자체를 미루기까지 해서 이연의 그랜드 마스터 취임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달 3월은 아까 소개해드린 정계 지부 사건이 포면화되던 그러한 시기와 겹쳐 있어서 일본의 좌우 갈등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그랜드 마스터, 일본 그란드로치의 그랜드 마스터의 사진입니다. 1956년 그랜드 마스터 취임 그 동향이 주목받았던 이연은 다음에 1957년 1월에 와서 마스터 후보를 그만두었다고 1월 31일 일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랜드 라치 설립에 커다란 장애가 사라졌다고 일본 측에서는 판단을 했는지 1956년 그 당시 설립을 연기했을 당시에는 적어도 2년 후에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2년 후에 설립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랜드 라치 설립이 1957년이 들어와서 1957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강행하게 됩니다. 일본 프리메이스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랜드 라치 설립이 1957년 3월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본 관계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가와이 일기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하는 가와이의 일기를 발췌합니다. 1월 31일 일기는 2시 전 프리메이슨 야마다 야스오가 내방하였다. 이야기의 내용은 일본 라치 독립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이연의 마스터 만기 퇴임과 무라야마 마스터 취임 경위를 들었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요. 야마다 야스오가 내방을 하여 찾아와서 이연 마스터가 만기 퇴임을 하였으며 그 뒤로 무라야마 마스터가 취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경위를 들었다고 적겠습니다. 여기서 만기 퇴임이라는 이런 표현이 쓰여지는데 이것은 이연의 체면을 세워주는 그러한 뜻으로 느낌으로 결말을 가져간 그러한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관계 악화. 무라야마 사진은 무라야마 다모츠에 관계되는 사진인데요. 이분은 미국 시애틀에서 태생한 분인데 보이스카웃 일본 연맹의 이사를 지내면서 와세다 대학 강사 그리고 저널리스트를 역임한 그러한 분입니다. 일본이 그랜드 라치 설립을 강행함으로써 일본과 필리핀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는 일본 측이 필리핀의 동의를 무시하고 사나 라치에 대한 인정증을 발급하고, 그러니까 도쿄 라치 그리고 사나 라치들의 인정증을 발급을 하고
옛날 인정증을 필리핀으로 반환시킴과 동시에 일본 자체에서 산하랍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필리핀 산하에 있었던 인정증은 반환시키고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해서 일본에서 그랜드 렛지를 설립했다라는 통보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가와이의 일기에는 한정적이긴 하지만 일본 그랜드렛지 설립에 대한 경과에 대하여 알 수 있음과 동시에 당시에 설립, 프리메이슨 설립, 그랜드렛지 설립 당시에 내분 상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배에 쌓여 있었던 그러한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게 되었다. 이와 필리핀과 관계 악화가 된 이후 흐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와이는 이 시점에서 프리메이슨을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일본 그란드라찌 사진입니다. 1957년 12월 28일 일기 한 시점에 프리메이슨 도쿄랍지로 요네야마시를 방문하여 이 요네야마시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지만 일본 로타리 클럽 창시자일 겁니다. 를 방문하여 랍지 퇴회 수석을 마쳤다. 탈퇴를 했다는 것으로 프리메이슨에 대한 내용은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하여 1949년 프리메이슨 설립과 1957년 약 10년간에 걸친 랍지 설립 과정 등을 소개함으로써 가와이와 프리메이슨의 관계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가와이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프리메이슨으로 활동하는 그런 의미가 없어졌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입회 경위에서도 리비스트 소자, 미군의 리비스트 소자 그리고 미시마 참의원 의원들에 의해 권유를 받고 입회를 하였다라는 일기를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가한 것은 아닌 듯하다. 일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가와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종래에 전혀 알 수 없었던 그러한 프리메이슨의 설립 역사, 일본 프리메이슨의 설립 역사를 알게 되었고 전후 일본 프리메이슨의 배에 쌓여진 그러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한국인이 존재하였다는 것. 그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인가. 그는 무엇을 위해서 이 프리메이슨에 가입을 하였는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그에 있어서 프리메이슨은 무엇이었으며 이후로 그는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가. 관심은 더욱 깊어져 갈 뿐입니다. 영친한 이연이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 일본 프리메이슨을 가입을 하였다.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연의 행적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